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1회 기출 예상 문제에 대해서 네 번째 과목이죠. 바로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의문항 중에서 25문항 중에서 중요한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를 함께 중점적으로 함께 풀어보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교재를 참고해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M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자, 76번입니다. 다음 중 CRM의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1번 시장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산업 경쟁의 완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특히 어때요? 경쟁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고객도 많이 변했어요. 고객의 인식도 변했고요. 자, 그다음 기술의 변화. 가장 크게 과학기술, 그리고 IT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죠. 3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그렇죠. 마케팅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굉장히 빠르게 신속성을 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CRM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했다, 필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번째 산업 경쟁의 완화가 아니라 어때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7번. 다음 중 고객 유형별 바른 응대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봅시다. 1번. 과장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도 있죠. 과장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컴플렉스를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어디까지가 진의인지 파악하고 말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응대하는 것이 적합하다. 2번. 우유부단한 고객에게는 갈등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말하고 최대한 빠르게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고객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담사나 혹은 이제 세일즈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최대한 빠르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신중한 고객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은 신중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좀 내는 화법도 필요합니다. 4번. 빈정거리길 잘하는 사람은 열등감과 허영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자존심을 존중해주면서 응대를 해야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우유부단한 고객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질문에 응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구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스스로 결정을 할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9번 볼까요? 다음 주요 변수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모델링을 적용해서 예측력이 가장 뛰어난 모형을 선택하는 단계다.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위에 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위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지문에 대해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모형화 단계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샘플링 과정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표본을 추출하는 것처럼 어떠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79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0번 볼까요? 다음 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그럼 뭐가 있나요, 여러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폴피 배우셨죠? 폴피에서 촉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촉진 중요한 거 바로 어떤 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보통 PR이라고도 부르죠. 인적 판매 그리고 판매 촉진. 자, 이것들을 바로 우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것들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럼 이걸 통합해서 커뮤니케이션다. 바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은 일반적인 마케팅 믹스에 포함이 되겠죠. 8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1번 볼까요?
다음 중 아웃바운드 전용 상품의 요건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아웃바운드 전용 상품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브랜드 인지도는 크게 상관없다.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전화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직원이 전화를 해서 어떤 보험 상품이나 혹은 어떤 유형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들어보고 익숙한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높은 상품이어야 거부감이 없고 신뢰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거든요.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대중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상품이어야 된다. 그렇죠. 3번 사후 관리가 용이한 상품이어야 된다. 그렇죠. 4번 타 제품과는 차별되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2번 볼까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의사소통에는 크게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나눴죠. 그럴 때 이번에 언어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1번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적절한 언어를 구사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 사람의 연령이라던가 지식 수준이라던가 뭐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대화 중에 어떤 임의로 화제를 바꾸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3번 비속어, 은어, 유행어 등의 사용은 말한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맞습니다. 4번 상대방과의 거리나 물리적인 환경도 포함된다. 상대방의 거리, 물리적인 환경도 물론 의사소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 부분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3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장애 요인들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83번에서 문제는 발신자 측면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발신자 측면의 의사소통 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선입견. 이 선입견 누가 가지고 있나요? 보통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선택적으로 청취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1번은 선입견의 수신자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전달 능력. 그렇죠. 발신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혹은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 어느 정도 전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죠. 3번 커뮤니케이션 스킬, 4번 메시지 명확한 능력. 그런 것들 바로 2번부터 4번까지는 발신자 측면의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입견.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수신자 측면의 장애 요인이요? 어떠한 피드백을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들었어요. 무언가를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액션을 보여주는데 피드백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답 8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84번 볼까요? CRM에 관련된 문제예요. CRM 전략을 수립할 때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목표 집단을 대상으로 우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어느 전략에 포함이 되는가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CRM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실은 신규 고객보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새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고객 그중에서 우량 고객과 함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자, 내용 지문 다시 한번 볼게요. 고객 이탈을 방지한대요. 고객 이탈을 방지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 기존 고객이란 뜻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고객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87번 RFM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RFM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원리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그런가요? RFM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 그렇죠?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최신성, 그리고 어떤 빈도, 그리고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됩니다. 자, 2번 고객이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에 있어서 보인 최신성, 빈도, 구매 금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네요. 그렇죠? 3번 거래 관계가 없는 잠재 고객에 대해서도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불가해요. 왜 그렇죠?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없죠. 4번 반응률은 낮은 편이다? 반응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볼까요?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어때요? 어떤 시각적인 것이 가장 이제 주로 많이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보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이미지 메이킹이란 어떠한 목표나 상황을 이미지화하고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요. 2번, 지극히 개인적인 성찰에서 비롯이 되지만 이것들이 어때요? 타인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매체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용모와 어떤 복장을 갖추고 있느냐 혹은 내가 어떠한 자세를 서 있느냐는 그 사람의 어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3번, 가치관, 신념, 지적 수준 등은 내적 이미지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하면 외적 이미지 그리고 내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4번,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는 상세관계이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 상세관계라는 건 어때요?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는 따로따로 돼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를 어때요? 통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일치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1번 볼까요? 다음 중 의사소통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 간에 함께 하는 그 의사소통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단순한 정보 전달? 정보 전달만 썼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들어갔어요? 앞에? 단순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친구한테 물 한 잔 마셔. 여기 물 있어 라고 말하는 거. 근데 어떠한 물이 여기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내 말의 뜻은 혹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내가 목마르는 걸 알아요. 혹은 내가 이걸 챙겨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다 포함이 된 거죠. 단순한 정보 전달을 의사소통의 기능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정보 소통의 기능도 있고요. 3번 동기부여 기능도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칭찬해 준다거나 혹은 어떤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동기부여 기능도 있죠. 4번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떤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때요? 리더가 조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말을 표현하죠. 말로 하기도 하고 글로 하기도 하죠.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우리는 의사소통을 사용한다.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3번 볼까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고객들과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무엇을 지속한대요? 관계를 지속한대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그래서 고객의 확보수나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의 질,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1번 매스 마케팅? 당연히 아니겠죠. 매스 마케팅은 어때요? 보통 대중을 다수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거래에 더 집중 정합니다. 2번 1대1 마케팅은 어때요? 어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대1 마케팅은 딱 세분화한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춘 거죠. 3번 바이러스 마케팅. 바이러스 마케팅은 보통 인터넷에서 여러분 뭐예요? 무언가 검색하려는데 뭔가 자꾸 광고가 뜨죠. 이런 거예요. 4번 관계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객 확보수나 어떤 시장 점유율보다 질 그리고 관계에 집중한다. 관계 마케팅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텔레마케팅 스크립트의 적절한 활용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습니다. 스크립트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네요. 1번 스크립트는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수정, 보완한다. 맞습니다. 이것은요, 물론 그 상담사들의 입에 익은 대로 스크립트를 계속해서 진행하면 좋지만 정기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객의 반응이라던가 상담사가 스크립트를 그대로 숙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약간 대답이 조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던가 그랬을 때 우리 모니터링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이 스크립트를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스크립트는 계속해서 좀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 2번 고객과의 상담 흐름에 따라서 조절하고 사용한다. 그렇죠. 3번 스크립트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응대한다. 4번 스크립트에 작성된 표현 외에는 수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고객과의 상담 흐름에 따라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고객의 연령이라던가 지식 수준에 따라서 혹은 고객이 말하는 투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7번 볼까요? 다음 중 에드워드 홀의 공간적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아, 공간적 영역 뭐가 있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공간, 거리에 따라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라고 했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죠. 친밀한 거리, 그리고 개인적인 거리, 사회적 거리, 또 대중적 거리. 그래서 각 뭐 정말 자세한 수치 어떤 미터도 외워놓으면 좋겠지만 그게 정 안 된다면 자, 친밀한 거리 보통 누가 있나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 아이와 엄마 이런 사이 친밀한 거리라고 할 수가 있죠. 개인적 거리는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뭐 파티, 보통 보기에서 뭐 파티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요. 뭐 파티에서 함께 참가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 사회적 거리는요? 어떤 뭐 서비스인과 직원, 종업원과의 관계, 그런 거리 이런 것들 말하죠. 대중적 거리는요. 선생님과 뭐 학생과의 거리, 혹은 뭐 대중 연설하는 그런 거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점점 더 멀어지고요. 그만큼 먼 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번 볼까요? 1번 친밀한 거리는 파티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파트너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 파티에서 이야기하는 것,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친밀한 거리가 아니라 개인적 거리를 말하죠. 97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서 친밀도는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거리가 점점 넓어져요. 그만큼 많이 친하지 않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번.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과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설정해요. 내가 이 사람이 싫으면 나도 모르게 멀리 떨어져서 걷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4번. 공간적인 영역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97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9번 문제 보겠습니다. CRM 문제가 나왔어요. CRM 최적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기업의 내적, 외적 환경을 철저히 분석한다. 맞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2번 시간의 효율성이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맞죠. 3번 추상적인 경험이나 직관이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CRM 하면서 바로 중요한 게 뭐가 있었나요? 어떤 기술이라던가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단순한 예측이나 추측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4번 예측이나 단순 추측이 아닌 수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99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0번 문제 볼까요? 소비자에게 맞추어 정확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1차적으로 정보나 광고에 노출된 고객에게 더욱 효과적인 촉진 수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촉진 수단 중에 이러한 설명을 가진 걸 찾는 거예요, 지금. 자, PR. PR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홍보죠. 홍보 기능은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 들지 않아요? 아니겠네요. 2번.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소비자에게 맞추어서 정보를 제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광고는 어때요? 통일된 메시지를 제공해주죠. 3번 인적 판매. 아, 그렇죠. 인적 판매는 어때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냉장고나 세탁기를 구매하러 가기 전에 이미 약간 어느 정도 검색을 하고 오죠. 그리고 각 기업의 광고도 좀 봐요. 그런 다음에 매장에 갔을 때 그 판매 직원하고 상담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효과가 크고 더 구매하려는 의욕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떠한 생산성을 계속 낼 수 있도록 급여를 주고요. 또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10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회 기출 예상 문제 모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